안녕하세요. 빅뱅원리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을 강의를 해볼 건데요. 자, 임진왜란이란 왜나라가 즉 일본이 명나라, 조선, 인도를 먹겠다는 생각에 조선과 명나라 이 두 나라와 싸움을 벌인 전투입니다. 7년간 벌인 전투입니다. 인도까지 상상 못했죠. 그냥. 이때 오다도 오나가가 통일을 다 이루었는데 부하의 죽음을 죽고 그 기회를 틈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백관의 자리를 오릅니다. 백관이 뭐냐면요. 천황 바로 아래예요. 자, 이것만 알아두시고, 자, 이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냐? 일단은 전쟁을 하면서 영지를 빼앗긴 영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명나라, 인도를 먹어서 영지를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조선에 있는 왕자 애들은 외대로 살게 하고 왕은 조선 땅으로 보내고 자신은 중국의 베이징에 살 겁니다. 이때 영주들의 땅은요, 조선 땅, 명나라 땅, 그리고 외 땅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인도까지도 모자라면 인도까지도 줍니다. 헛된 야망이죠? 근데 이때 침략 전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951년에 외가 전쟁을 일으킨다 소문 뒤숭숭한 바에 선조는 그때 통신사를 외에다 보냅니다. 그때 정사인 김성일이 도요토미의 눈길을 보니 원숭이가 다름없었으며 우리나라를 침략할 속셈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조는 그 말을 믿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침략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은요, 이때부터 망합니다. 왜나라가 침공하거든요. 조선을. 이때 여기 동래산성과 부산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을 점령해야만이 조선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마자 외선 한 15여 척, 150여 척이래요. 한 1000여 척이 아예 바다를 뒤덮고 이 부산포로 올라옵니다. 이때 부산성을 쉽게 점령한 일본군은요, 옆쪽으로 가서 동래산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 동래산성의 사람들은 힘껏 싸우며 밤낮을 버텼지만 결국 장렬히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어쨌든 동래산성까지 다 점령한 일본군은 조선의 위로 올라가면서 한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수군 통제사 원균이 일본 적선들한테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러자 뱃길이 끊기고 여기에서는 신입 일이 무참하게 패배하면서 한양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일본군이. 이때 이 일은 그냥 아예 매복당한 일본군들한테 무참하게 패했고, 신입은 여진족의 장수 니탄계를 아예 소탕하고 소굴까지 들어가서 그 일족들을 다 처형시킨 유명한 조선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장수가 여기 그냥 적들이 조령을 넘었다. 조령이 어디냐면 한양 바로 아래 임진강의 아래입니다. 조령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진강에 딱 배수진을 쳐서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배수진을 그리고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입이 조령을 넣었다는 뜬 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배수진만 안 쳤어도 조선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수진만 안 쳤어도 그냥 조선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명나라 안 들고. 이때 어쨌든 간에 조선의 한양까지 올라오자 한양을 바로 점령해버립니다. 침략 20일 만에. 그러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갑니다. 근데 거기마저도 어떻게 3일 만에 올라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의주로 피난갑니다. 이때 유성룡이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조승훈을 대장으로 3만여 명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근데 조승훈은 명나라에 장수답지 않게 일본군한테 무참하게 패합니다. 그냥 민간인이라고 봤던 외나라가 무척 센 거죠. 그 이유는 조총 때문이었습니다. 조총이 뭐냐면요,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신무기였는데,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제가 대충 그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탕 쏘고 장전합니다. 근데 이때 장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알 다 이렇게 하고 총알 나가잖아요. 화약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철커덕 합니다. 그때 그런데 이때 조승은 무참히 패배하고 조총을 무장했다 했잖아요. 이때 조총이 새로운 방식을 합니다. 일단은 제1선으로 나간 조총수가 장전을 한 조총수가 탕 쏘고 2선으로 물러난 사이에, 그리고 장전한 사이에 궁수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화살을 쏘고 재장전을 한 조총수들이 다시 앞으로 나가서 총들을 빠바바바 쏩니다. 이름으로써 대열이 흐트러지면 창소와 기병들이 앞으로 돌진해서 적들을 아예 쓰러뜨리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도 없었던 조선은 그래서 망한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희망은 바다에 있는 법입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이 전라도 수군 통제사로 있으면서 일본군의 적선 50여 척을 깡그리 불태우고 200여 명을 생포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 그리고 원유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이순신은 수하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순신과 원균의 사이가 꽤나 친했거든요. 이때 근데 사명대사, 자, 이때 의병들도 나서는데 대표적으로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조헌, 사명대사 등입니다. 일단 사명대사는 여기 평양, 한양에서 활동했는데요.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부름을 받고 승병들을 일으켜 유성룡을 도와가며 한양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거의 다 대천입니다. 그 전에 유성룡이 또 한 번 다시 가서 명나라의 원군을 또 청했거든요. 그러자 김성일이 좀 반대를 좀 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가라 해서 명나라로 간 유성룡은 원균을 또 한 번 보내주십시오. 조승훈이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서는 이여송을 대장으로 삼고 오만여 명을 쓸어내줍니다. 5만. 그러자 아예 그 덕분에 한양, 평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곽재우는요, 여기서 계속 싸웠습니다. 경상도, 김천일 공경명은 전라도, 홍위 장군이라 불리던 곽재우는요, 신출 귀무란 전법을 써가며 적들을 순식간에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과 고병명은 연합을 해서 전라 나주에서 활동했는데요. 연합을 해서 적들을 완벽하게 매복 작전으로 소탕시킵니다. 그런데 고경명은 여기에서 나주에서 일본군의 매복에 장렬히 싸우다 전사고맙니다. 김천일도 똑같이 전사하고요. 곽재우밖에 안 남았습니다. 곽재우는 통곡하고 울다가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움에 임합니다. 자, 이때 명나라에서는 이여성을 보냈는데 국력이 좀 쇠약해졌습니다. 여기 위쪽에 후금이라는 데가 금이 뭐냐면요. 후금. 제가 뒷이야기로 다음에 후금 병자호는 정명으로 하나 찍을 겁니다. 참고로. 자, 이때 조선은 명나라에서 원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여송은 여기 벽제에서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조선은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여송은 진격을 안 합니다. 겁쟁이인 거죠. 그리고 겁쟁이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전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들을 소탕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러갔으면은 이때 이여송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만여 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좀만 더 진격하고 또 진격했으면은 조선인의 피해가 그다지 크진 않았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통상을 합니다. 일본과.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합니다. 조선 땅 8도 중에 3도를 바쳐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황태자, 아니 대군, 얘네들을 일본으로 보낸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외나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다시 일으켜라. 이게 바로 정류재란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정류재란.
그러자 결국에는 그리고 후에는 자 이때 정유재란에 일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요. 조선군의 코를 베라. 원래 머리였거든요. 머리는 좀 호송하게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귀로 했거든요. 귀는 2개잖아요. 그래서 귀 2개 다 잘라서 공을 더 받으려는 자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자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코를 잘라내서 자루에 담아 보내라. 그래서 일본에는 정유재란때 일본군들에게 코가 잘린 사람들의 코가 묻혀져 있는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 거기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일본 여행 가면 가보려는 생각입니다. 이때 그러자 아예 일본군들은 아예 완벽하게 살인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진격합니다. 결국에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 일본군의 교란으로 이간질 때문에 죽지는 못했지만 그냥 백이종군합니다. 권율의 밑에서 백이종군을 하던 이순신은요.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무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시킵니다. 그러자 전세 확 뒤바뀌었죠. 겨우 12척의 배로 130척을 어떻게 상대하냐. 근데 하나가 더 발견돼서 13척이거든요. 무려 10배입니다. 10배의 130척을 어떻게 이기냐 하는 생각에 이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여기 아래 명량이 있거든요. 명량에 올돌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물살이 세서 항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예 물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아서 일본 쪽으로 아예 팍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오니까 불리했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진격을 해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겨우 13척의 배로 무려 130척의 배를 소탕한 것은 세계 해전사 어디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의 찾기 어려웁니다. 거의 신화죠.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간 것처럼 이순신은 이때 이 정도의 승리면 취할 만도 한데 더 승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때 그리고요 이여송은 또 진격을 해서 일본군들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발음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노량해전에서 맞붙습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 수군 통제사로는요, 진린이라고 있었거든요. 멀리서부터 배웅하면서 이순신이 인사를 나누면서 진림의 환심을 샀습니다. 원래 이순신이 자기 성격대로거든요. 자기 뜻대로 고집 센 거거든요. 근데 진린의 환심을 얻기 위해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치욕을 다 겪으면서. 왜냐? 명나라의 수군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환대를 받은 진리는요, 이순신의 편으로 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 노량해전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우던 도중에 일본군들이 어떤 눈먼 일본 애네 하나가 총을 탕 하고 쏴서 눈먼 그 총알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가슴팍을 팍 뚫고 나갑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순신은 결국 쿵 하고 쓰러지면서 막사로 붙들려 부축을 받으며 오는데 거기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명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조카 이완은 담력이 세고 도량이 넓었으며 이런 점의 특기를 살려서 이순신을 대신해서 지휘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진린의 배가 포위당했거든요. 그때 진린 이완이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서 진린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진린은 이순신 쪽의 배로 사람을 보내서 구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제야 듣고 무릎을 꿇고 한탄합니다. 탄복한 거죠. 진리는 나는 어른께서 나를 구해주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한탄하며 배 바닥을 쾅쾅 내리찍으며 웁니다. 모든 군사들도 다 울죠. 명나라 군사들, 조선 군사들 다 웁니다. 이때를 틈타서 고니시는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가토도요. 자, 그리고 광해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요, 선조가 영창대군에 나왔거든요. 영창대군이 나이가 임목대비하랑 결혼해서 영창대군에 나왔거든요. 영창대군이 너무 어리니까 원래 적자인데 그래서 서자였던 광해군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죠. 근데 임목대비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아직 4살짜리 갓난애였거든요. 그리고 선조는 영창 임목대비를 잘 아껴달라는 묘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지금 선조의 부끄러움이 제일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임진왜란 후 공신들의 대접입니다. 유성룡 1등 공신인데 1등 공신을 일단 명단에 넣어놓고 상목줄망정 얘들의 대관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유배를 합니다. 유배시켜요. 그리고
이순신은 1등 공신이 맞긴 맞는데 원균을 더 사랑해서 원균이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원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원균 묘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권율도 하고 곽재훈 3등 공신. 곽재훈은 그래서 산에 들어가 조용히 살면서 죽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선조의 그 태도. 원래 1등 공신들은 박대하고 너무 아래쪽 애들만 너무 치켜 세우는 선조가 저는 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선조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조선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광해군이 외줄타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야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